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오늘은 2617 대책이 나온 날입니다. 네. 네, 말이 꼬이네요. 삼룡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걸 보고 네. 좀 의견도 많이 이제 서로 얘기도 많이 좀 했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분하기도 하고 약간 전체적으로 좀 화가 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네. 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대책이라 쓰고 규제라고 읽는 617 대책. 그렇죠. 저희가 네. 첫 방송 했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렸죠. 몇 번째인지 세는 것도 되게 무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뭐 기사나 뭐 이런 것에도 21번째다 23번째다 뭐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617 대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검색해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보도자료를 빠르게 이제 볼 건데 요거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뭐 기사나 뭐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저희처럼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낼 텐데 그런 것도 보시되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도자료를 한 번씩 보시는 것도 훨씬 더 훨씬 더 좋다고 보이고요. 그걸 보신 다음에 그런 이제 견해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이쪽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판단을 꼭 스스로 해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거 말을 이 씨가 해준 것 같고요. 네. 꼭 먼저 읽어보시고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주택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나왔고요. 네. 읽어보시고 나서도 저희 것도 보셔도 되고 다른 것도 보셔도 되고 의견 조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대책이 나온 지 한 5시간 정도가 됐는데 그 국토교통부에 이제 보도자료가 올라오는 목록을 보면 사실 이게 관심도가 좀 있다 하면은 한 4천 조회수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5시간 정도 됐는데 4만 조회수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이제 부동산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 외에도 좀 더 많이 본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평소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관심사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꼭 이제 그냥 기사나 뭐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컨텐츠로만 좀 보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 좀 정확하게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체 5가지를 좀 이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네. 그게 있고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더 지정을 한다. 그 얘기랑 대출 규제. 요거는 주택 담보 대출하고 전세 대출도 좀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 조합원 물량에 대한 얘기랑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이제 조합원 물건을 이제 지위를 양도를 한다든지 분양권을 양도한다든지 그런 이제 규정도 좀 규제가 좀 더 추가가 됐고요. 사업자, 법인,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자라든지 부동산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세금도 법인세를 이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20%가 예고가 돼 있는데 점진적으로 30%까지도 올릴 거라고 조금 이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하고 요거 이제 내용들은 많은 이제 보도나 이제 저희처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지역 추가 지정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었다고 한다면 경기 전 지역으로 이제 제외 지역을 이제 나열을 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네. 해가지고 경기 전 지역 그리고 인천 전 지역 그리고 세종, 대전,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광가속기 네, 그거 때문에 해가지고 조금 이제 과열된 거를 이 조정 대상 지역 이제 지정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해소를 하겠다는 게 좀 이제 보이고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전 지역 이렇게 돼 있었다면 서울 전 지역에서 좀 더 이제 추가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도 뭐 좀 더 이제 과열돼 있던 지역들은 전부 다 지정이 됐어요. 네, 진하게 좀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진하게 된 곳들이 추가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지역도 이제 추가가 되고 지방에는 대구, 수성구, 그리고 세종, 대전, 그리고 여기 동중, 대전에 유성까지. 유성까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도로 이제 그 벌써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검토를 하면서 여러 이제 지도를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조금 달라요. 여기 이제 그 보도 자료 내용하고 요 기사하고 이제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보도 자료를 원문을 보셔라. 네, 꼭 이렇게 보셔야 말씀을 됩니다. 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색깔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되 정확한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보도 자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제 지정 현황표 해가지고 지정된 날짜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화성은 동탄 2만 지정해가지고 투기 과열지구로 되어 있지만 여기 경기 전 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제외 지역에는 화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화성 지역은 이제 전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지정되는 건 동탄 2지구. 이제 화성 지역에 왜냐면 요게 지금 좀 문의나 요 댓글들이 화성 지역은 여기에는 빠져 있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좀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오산 평택 뭐 의정부 그래서 뭐 거의 뭐 경기 전 지역이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예외 지역은 아까 위에 요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으로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의 이제 효과 해가지고 나왔는데 대출 규제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금적인 거나 이제 양도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이제 좀 중요한 거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그렇게 되고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이제 전매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지위 양도 요게 이제 좀 제한이 되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 원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분양 재당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재당첨도 이제 제한을 두는 네, 그렇게 이제 좀 변하게 되고요. 뭐 자세하게 조금씩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온 게 잠실 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삼성동 잠실까지 연계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에 그런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이 되는 거고요. 뜨거웠던 용산 정비창 여기 주변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예로 좀 나왔던 거고 이렇게 서울 내에서 어떤 이제 요런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이제 생긴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 거래가 된다 하면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거기서 잠깐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를 방송을 저희가 한번 따로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네. 지난주였는데 잠실 주말에 잠실의 물량이 싸그리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네, 저번 주. 네네. 저번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게 요거 때문에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6월 5일 날 이제 발표되자마자 그랬죠. 네, 이제 그게 이렇게 발표되자마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물량도 싹 사라진 상태고, 근데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용산도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해드렸었고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발표되고 그렇게 이제 물건이 사라지자마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다 이미 좀 예상을 좀 했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저희의 이제 내성을 좀 키워줬다고 할까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지정을 하고 핀셋 규제를 하니까 네. 이거에 이어서 왜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순서대로 이제 넣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도 이제 현행에는 3억 원 이상 주택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 이제 조정 지역 내에서는 이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전부 이제 제출을 하게 되도록 이제 좀 바뀝니다. 바뀌었죠. 네, 그리고 증빙 자료 제출 대상도 이제 좀 확대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투기 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설정되고 이제 규제 지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이제 좀 더 중요해졌다고 그렇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대출 규제 요게 이제 좀 말이 많은데 무주택자에 대한 이제 혜택이라든지 대출을 좀 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어야 하는데 무주택자도 그 1주택자나 2주택자, 3주택자 그런 규제 테두리 안에서 같이 이제 규제로 좀 묶였어요. 이번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누굴 위한 정책이냐 여기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진짜 실거주로 생각했던 실거주자를 위해서 이제 마련을 했던 대출도 좀 규제를 받는 모양새가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논란에 있는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규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도 이제 규제를 받게 되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 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것도 이 한도를 줄여버립니다.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전세 한도는 지금 내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받지 말라는 거나 좀 마찬가지로 예,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해가지고 2억 원. 이거는 2억 원대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건 서울에서는 거의 없다고 힘들죠. 보는 게 맞고요. 네. 네, 없다고 있을 있어요. 텐데 네. 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이제 수도권 내로 해서도 좀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얘기하는 수도권 내에 있는 도시들은 2억 원 갖고는 좀 더 어려워졌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몰리는 쪽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빠지게 되고 계속 양극화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1주택자 갭 투자 용도로 활용해서 1주택자면 그냥 그 주택 갖고 있는데 들어가서 살아라. 그거를 전세 주고 다른 데 전세 구하지 말아라. 네. 네, 이렇게 지금 해석이 좀 됩니다. 네, 요거는 뭐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재건축하고 이제 조합원 이렇게 봤을 때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 허용 해가지고 요게 이제 연속적으로 2년을 살 필요는 없지만 2년 거주 기간을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조항이 좀 생깁니다. 그렇게 되고 요게 이제 재건축 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내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빨리 징수를 하겠다.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지나 뭐 별로 이제 굉장히 다를 테지만 지금 강남 지역이라든지 지금 뭐 이 조합원이랑 제일 이제 마찰을 좀 많이 빚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강동 이제 둔촌 주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이제 진통이 예상되죠.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인을 이용한 이제 투기 수요 근절 요거는 이제 애초에 뭐 저희가 방송도 많이 했지 방송도 여러 번 했지만 애초에 예상이 돼 있었고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거는 법인세 정도일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고가 지금 30% 그러니까 법인세가 지금 10%만 부담을 한다면 나중에 요게 이제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차익에 나는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거의 30%까지 예상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20%까지 늘리고 이제 종부세도 이제 일반 개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계속 해서 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 법인세는 20%까지 예고가 되어 있고요. 요건 점진적으로 올려서 30%까지 나중에는 간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 생각 하고 계셔야 됩니다.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하고 계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요런 이제 그 부동산 이제 대책에서 계속해서 이제 법인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을 때 주택을 하는 이제 주택 매매 임대업을 하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사실 뭐 어떤 기업이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들에서 많은 물건들이 나온 거로 좀 포착을 했습니다. 네,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한두 달 전부터 그런 게 뭐 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움직인 게 아닌가 그쪽에서도.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좀 심해질 거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물량은 좀 더
나올 테지만 사실 대출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그런 물량을 또 받을 수 있는 수요는 이제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좀 빠르게 좀 이제 서머리 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요거 보도 자료를 꼭 보시고, 요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여기에서도 저희가 좀 할 말이, 아까 뭐 이렇게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해 안 가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정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의정부도 들어갔어요. 네. 네. 경기 광주도 들어갔습니다. 네, 경기 광주도 들어갔고 평택도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파주는 빠졌더라고요. 왜 파주를 언급하십니까? 네. 집사셨습니까? 네, 요거는 제가 국민청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씨가 이게- 파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파주를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이없게 저도 들어간다고 예측은 어제 저희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들어갈 거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해드렸던 말이 파급력 있는 교통망과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이 있는 도시, 이런 곳을 찾게 되는데 파주는 그게 해당이 되거든요.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말입니다. 진짜. 네, 근데 파주가 빠져 있어요. 파주가 빠져 있고 구멍이 진짜 거기가 진짜 구멍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투기 조장을 한다고 또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저희는 투기 조장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투기 조장 하는 거는 뭐 이번에도 청주 아까 여기다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뭐 구독자나 뭐 저희 블로거 중에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희랑 뭐 버스 타고 청주를 가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그런 거 절대 안 하고요. 그렇죠. 실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자기가 집을 사면 꼭 오르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분명히 이번 대책에도 전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어갔고 거기가 빠져 있죠. 거기만 구멍이 빠져 있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다음 대책 나오기 전까지, 한 일주일이나 내일 나오기 전까지, 이거 지금 발표되는 즉시 풍선 효과 바로 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왜 저는 이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요게 조항이 있어요. 요게 네. 이제 지정된 요 효력은 6월 19일부터 바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이제 효과가 발효된다고 하니까요. 요거는 뭐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라고 볼 수 있고, 파주 같은 경우에 뭐 요거는 뭐 김씨 변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파주가 이제 빠져 있는 거는 맞고, 파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풍선 효과가 불거질 수 있고 앞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씨 입장에서는 김씨도 뭐 거기에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자가로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좀 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까 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좀 더 지정이 될 수 있고, 서울시나 이제 경기권에서 이제 개발이 되는 데들은 좀 묶일 수 있다.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요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요거를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 씨가 포착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죠. 이게 지금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할게요. 이게 이제 48,000.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와서 이제 보도 자료에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온 건데 요게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한 시간에 한 10,000단위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요것도 이제 다른 거에는 댓글이 없습니다. 다른 거에는 절대 이제 댓글이 없어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댓글 전혀 없죠. 근데 여기에는 17개가 달렸다는 거. 진짜 관심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고, 지금 이 씨가 뭐 3번의 대출 규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진짜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규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이것도 왜 니네가 왜 투기꾼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오해세요. 근데 그런 단계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고스란히 지금 그 충격을 받고 있는 정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렇게까지 해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하나 본 게 이게 지울까봐 제가 계속 스크린샷을 찍었었는데 지우진 않더라고요. 지우지는 않는데. 본격 댓글 방송. 네. 지웠나? 여기 있네요. 경기 인천 비규제 지역에 집을 사려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결국 규제 지역 지정으로 대출 한도도 막히게 된다면 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
신규 분양이 보통 6억 원대입니다. 저 같은 무주택자가 앞으로 집을 사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도권 근교에 내 집 마련하던 내 집 마련하려던 사람들은 다 투기꾼인가요? 서민들을 위한 정부 맞나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렇게 이제 좀 뭐라 그러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하고 좀 써주신 글들이 좀 이제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로 본다 그러면 욕도 많고요. 엄청 많죠. 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대출 내 집 마련의 꿈도 조정지역 투기지역 안에서는 이제 그냥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고, 그런 지역에서 전세를 놓고 전세 대출도 좀 이제 막히게 될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전세도 지금 살기 좀 힘들어지고, 요게 차라리 전세를 이제 없애겠다는 방향인 건지 또 모를 정도로 지금 좀 문제가 좀, 이게 다 막아버리면 과연 지금 어디 가서 살라는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구멍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그 지역에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못 사시는 거잖아요. 점점 기회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실 목적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는 그래도 그 인근이라도 보시면 구멍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 대출 규제 진짜로 저희 친구들도 이게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오늘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오랜만에 주식 얘기만 주구장창하다가 네. 관표야 이제 부동산 이번에 대책 나온 거 우리의 방향을 좀 알려주렴 이렇게 해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네. 카톡이 찍혀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있고 안 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찾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찾으시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90%가 맞는 것 같거든요. 실거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대책이 뭔가가 나와야 돼서 저희가 예전 규제 방송에서도 대출 한도를 6억에서 9억은 풀어줘야 된다. 근데 거기서 1주택자,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걸 너무 조여버리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건 다주택자나 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주택을 구매한다 그러면 그런 한정을 걸어놔야 되는 건데, 이걸 말도 안 되게 좀 너무 걸어버리니까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의심이 저는 좀 되는 게, 3기 신도시를 이렇게 성공을 시키려고 하나, 그러네. 3기 신도시에서 어떤 혜택을 들고 3기 신도시로 다 끌어들일 건가, 그런 좀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계속해서 규제 방향이 지금 기다려 3기 신도시 준비했어, 기다려, 아니야 전세도 들어가지 마, 집도 사지 마, 일단 있어봐, 요런 게 너무 보여요. 그래서 거기 공공임대나 뭐 이런 수요를 꽉꽉 채우기 위해서. 그렇네, 진짜. 네, 이게 자유시장 이런 경제를 굉장히 이제 붕괴시킨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또 할 거냐. 네, 그런 게 좀 지금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아까 그 뭐 주식 얘기를 했다시피 뭐 많은 관심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제 많이 갔었는데, 코로나 19라든지 뭐 이런 시장 상황에도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고, 그런 유동 자금이 이런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못 하게 되니까 많이 흘러 들어간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유동 자금이 풍부하셨던 분들은 무순위 청약 같은 거에 이제 많이 이제 몰리게 되잖아요. 서울숲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세대에 뭐 20만 명 그냥 몰릴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기이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청약 광풍은 점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렇죠. 네, 엄청나게 심해질 거고 진짜 재밌는 상황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고, 요게 이제 세대별로 좀 나눠서 이제 보자고 하면, 이제 3, 40대, 그리고 그 더 윗세대,
그리고 지금 이제 기득권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5, 60대, 7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가지고 내 집이 되고 그 집이 오름으로 해서 그게 이제 재산이 되고 그렇게 해왔던 이제 아파트 테크트리라고 좀 말을 할까요? 평수 좀 넓혀가면서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저도 이제 자라왔고 그런 덕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30, 40대 꿉니다. 그런 사다리를 그냥 걷어찬 거예요. 그렇죠. 5, 60대 뭐 이런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나이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갈리게 되는데 요런 이제 기득권들이 이제 자기들은 이제 주택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제 주택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다 하는 꼴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하고 안 가진 자 이렇게 또 나누면 안 가진 자 같은 경우 지금 가진 자들은 대책에 요거해서 세금 좀 더 내고 조금 견뎌야 되고 그냥 우리 존버라고 얘기하잖아요. 존버의 시간을 좀 거치면 하겠지 이게 강합니다. 그 없는 사람들은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와, 더 힘들어졌네. 더 힘들어졌네. 내 꿈은 더 멀어졌네. 네? 그렇게 지금 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박탈감이 큰 상황인 거고 그거에 거의 이제 정점을 찍는 6.17 대책이 아닌가 네.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요거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굉장히 착잡했고 시장 상황이나 판단하는 게 이 정도로 굉장히 흐려져 있나 어떤 걸 보고 가는 건가 3기 신도시를 과연 이렇게까지 성공을 시켜야 되나 하는 좀 의문이 좀 많이 생기는 요번 대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거 네. 진짜 저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멍을 왜 만들어 놓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인천이 언제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냥 인천을 예를 들어놓고 보면 인천이 언제고 지정이 돼도 이상하지 않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때는 계속 놔두고 네. 이제 와서 하는 거랑 지금도 파주는 빠져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입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그런 네. 풍선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100%예요, 100%. 네. 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거기 살고 있으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씁쓸하죠.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지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또 예상이 되는 거고. 올락 풍선 효과 다 되면은 지정하겠죠. 그렇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진짜. 네. 그렇다 보니까 며칠 전에 저희가 또 그 고향 이제 덕은지구에 대해서도 했는데 고향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참 요거 전략이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상암이랑 이제 연계해가지고 DMC 해서 이제 6억까지는 서민 아파트니까 6억보다 높게 야 9억보다만 싸게 하면 돼 했지만 요 정책으로 뒤집혔죠. 네. 그리고 분양가도 이제 논란에 휩싸였지만 6월 17일 하필이면 공교롭게 같은 날 지금 무슨이 청약을 합니다. GS건설 뭐 잘못했는지. 네. 네. 그런데 요런 대책이 또 나와줬죠 같은 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온팡지게 걸렸습니다.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 아니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씁쓸하고 좀 안 좋게 이제 보이는 건 맞고 앞으로도 좀 이제 더 해가지고 여기에 더 추가될 게 세제를 좀 더 강화를 한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돈 많이 뿌렸죠 저희 나라 지금. 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싱가포르 이런 조세 정책들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울러 가지고 조세를 더 이제 무겁게 하겠다는 정책이 분명히 나오기 전에는 이런 연구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세가 이제 더 무거워지는 게 남았고 이제 전월 임대차 이제 3법 그것도 이제 정도차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결정이 남았죠. 될 거냐 그런 게 이제 더 남았고요. 이제 점점 넘어야 될 산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의 매력은 거의 이제 잃어가는 거고요. 과연 이제 여기에서 실거주자를 위한 이제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